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생각도 못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나게 되신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얼마 전 다 내보낸 전업주부예요.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인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부모님 소개로 맞선처럼 만났다가 일찍 시집을 가게 된 케이스예요.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기도 좀 그렇고 아버지는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냥 시집 가기를 바라셨고요. 저도 크게 취업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서 맞선을 받고 8살이나 많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지냈고 남편도 재미는 없지만 첫인상처럼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 둘을 대학까지 무난하게 뒷바라지해줬고 이제는 시골집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만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취미 생활 정도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멋들어진 취미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잘하고 시댁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저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아이들도 크게 속 썩이거나 하지 않고요. 얼마 전 저희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 동네가 좀 시골이라서 대부분 도시로 나가고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셋이나 있는 부부가 이사 온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시끄러울까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날까 걱정이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 이사하고 주말 낮에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윗집에 이사 온 분들인 듯 했습니다. 제 또래이긴 한데 조금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웃으면서 윗집에 이사 왔는데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 잘 부탁드린다더군요. 중학생 딸 하나에 초등학생 아들 둘이라면서 혹시 아이들이 있냐고 묻길래 저희 집 애들은 다 커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글서글하니 인상이 좋으신 듯해서 현관문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다시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갈비찜을 좀 많이 했다고 들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손이 커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항상 이렇다고 음식이 괜찮으시면 종종 왕래하고 지내자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받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웃이랑 오며 가며 지낼 일도 많지 않은데 비슷한 또래가 이사 온 것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으로 먹었는데 음식 솜씨도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얼마 전 선물로 들어왔던 한라봉을 좀 가져다 드려야겠다 싶었죠. 다음날 낮에 한라봉을 들고 올라가서 문을 두들기니 남편분이 나오시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대학교 때 제가 짝사랑하던 선배였어요. 서로 긴가민가해서 쳐다보다가 혹시 영희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 와이프분이 나오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대학교 시절 선후배 사이였다고 하니 들어오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라봉을 건네어드리고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원래 도시에서 살다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선배의 집은 저희 동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더 작은 시골이었는데 그쪽은 애들 학교 보내기가 힘들어서 그나마 괜찮은 곳을 찾았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왔습니다. 그 선배는 사실 저의 첫사랑 상대거든요. 저보다 2학번이 높던 그 선배는 굉장히 번듯한 이미지의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학우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렇지만 또 선은 넘지 않는 사생활이 깨끗해서 모든 여자들이 선망하는 선배였죠. 그 선배를 따라 생전 나서는 걸 좋아하는 적 없던 제가 학생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술 한 잔, 2잔 하면서 친해지고 여자처럼 굴지 않고 조심스러운 저에게 선배는 항상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왜 얘만 특별하게 대해주냐고 물어보면 선배는 너희처럼 여자로서 나한테 부담 주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첫눈에 반해서 오랫동안 짝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생회 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술을 마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고 선배는 자취방에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야 한다면서 가는 김에 같이 돌아가자고 선배와 걷다가 학생회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학생회실에서 술을 마셨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 저의 첫사랑이었죠.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멀어질까 싶어서 애써 쿨한 척했습니다. 시니컬한 연상을 좋아한다는 선배의 취향에 맞춰서 이지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여자처럼 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자주 하게 되었고 제가 선배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저에게는 그것이 사랑이고 순정이었지만 선배에게는 아니었겠죠. 쌓여만 가는 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랑을 끝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선배의 등 뒤에서 저 사실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담배를 끄더니 나는 이 상태로도 좋아 너도 그렇지라면서 어깨를 꽉 잡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 모습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해에 선배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러 다른 도시로 갔고 건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잊고 지내면서 남자친구도 한들 사귀어 봤지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졸업하고 맞선을 보게 된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던 남자였고 제 처음을 줬던 남자였지만 그때 당시 선배는 남들은 모르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마주보니 그런 복잡한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반가운 옛 친구를 만난 기분이더군요. 선배의 와이프는 저보다도 4살이나 어리고 시니컬한 여자가 좋다던 선배의 말과는 다른 굉장히 밝고 재미있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외지에서 일하면서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서 늦게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네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소식도 끊긴 지 오래라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고 살았었는데 참 신기한 인연이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대단한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과거는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집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왕래도 자주 하고 선배네 본가에 주말에 아이들을 맡기고 부부 동반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사실은 셋째가 들어설 때부터 리스로 지내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만 나눌 뿐 서로의 선을 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동네에 제 또래 부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기만 합니다. 추억 속의 선배도 나이가 들어보니 남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느낌이 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이란 기나 긴 장기 연애를 끝내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우린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신혼여행을 가서 큰아들을 허니문 베이비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터울로 1호 아들, 2호 아들, 3호 막내딸까지 3남매를 낳고 키우며 순탄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늘 저에게 헌신적이고 아이들에겐 세상 좋은 아빠였던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이었어요. 왜 그렇게 술에 목매고 술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둘이 맛있는 음식에 짠하면서 신나게 즐기던 술이었는데 결혼 후에 술은 정말이지 초록병만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원수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땐 세상 좋은 남편 아빠였지만 술만 입에 들어가면 180도 돌변하는 남편을 저는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미련 없이 결혼 8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술의 의존도가 높은 남편에게 아이들은 절대 보낼 수가 없었기에 좀 힘들긴 하지만 3남매 모두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아이들과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지내고픈 마음에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죠. 마침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구하는 구인 글을 보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식당 사장님께서 3남매를 혼자 키운다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출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당 주방 보조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방 식구들이 꽤 많았죠. 주방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나 됐으니까요. 대망의 첫 출근 날 저는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마침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인 야채 다듬기나 설거지 등등 메인 직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을 하던 중 오전에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남자 한 명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후에 출근하시는 부주방장님이라고 옆에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찰나에 그 부주방장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순간 전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주방장님이란 사람은 바로 제 기억 속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저의 첫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하필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왜 하필 여기인 건지 이 식당에 취직한 것도 너무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그 사람도 절 보고 알아봤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문득 첫사랑이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라도 살면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 제 처지로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게 너무 창피하고 숨고 싶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이혼이 뭐 크게 흉이 될 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첫사랑 그에게만큼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 현재 상황과 처지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일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거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사랑과 함께 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티를 내거나 하면 다른 직원들도 불편할 것 같기에 저는 최대한 그와 부딪히는 일이 없게 최대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출근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그때까지 그 첫사랑과 거의 대화도 없이 저는 다른 직원들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이 너무 바쁜 날이었어요. 재료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전 정말 너무 정신없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그만 칼에 베이고 일을 잠시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첫사랑 그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그의 차를 타고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도 되고 다른 직원과 가겠다고 했지만 마치 꼭 상황을 짠 것처럼 함께 갈 직원이 그뿐이었습니다. 병원을 가는 내내 차 안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색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끝내고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의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또 주책맞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지 정말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사실 그와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 그와 만나는 동안 우리 둘은 너무 행복했고 뭐 하나 틀어질 것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많이 사랑했어요. 오랜 기간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오갔었죠. 그런데 그의 집안에서 저희 집이 좀 못 산다는 이유로 저를 반대하셨어요. 저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남자마저도 부모님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에게 이별을 얘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잣집 딸과 결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결심했죠. 보란 듯이 더 멋진 사람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상황에 만나버렸으니 제 속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의 안부를 묻고 제가 보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 옛날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괜히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는 걸 저는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떠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가 정말 밉고 또 미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뛰고 있는 내 심장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사장님도 제 사정을 알고 있기에 그가 아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현재 상황을 들은 그는 혼자서 나지막하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가 저를 놀리는 듯하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하니 순간 짜증과 화가 확 나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가 혼자라서 다행이야. 나도 혼자거든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부잣집 딸과 결혼하려 했지만 결국 파혼을 하고 혼자 지내왔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의 결혼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제 멋대로 오해하고 그를 피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들과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넌 혼자겠지만 난 애가 셋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정말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 저를 바라보는 그를 저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가 셋인 엄마지만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던 저도 첫사랑 앞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그와 저는 식당에 바로 퇴근하겠다는 전화를 하고 좀 더 같이 있자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 우리는 서로 끌어안았고 정말 뜨겁고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식당에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희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소개도 시켜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이해해준다면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런 일도 있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즐거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평소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20대 후반 남자인데요.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좋고 이 영화는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크게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끌리는 영화를 보는 편이라서 영화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에요. 아무튼 최근에 저는 새벽에 심야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요. 보고 싶은 영화가 공포 장르여서 새벽에 보러 가야겠다 딱 계획을 짜놨죠. 공포 영화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대단해 보일 텐데 저는 이제까지 진짜 무섭다고 느낀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놀라게 하는 공포 영화는 언제 나오는 걸까 하는 오기가 생겨 공포 영화를 보러 가곤 했죠. 그날은 뭐 해외에 누군가 보다가 기절했다는 둥, 저주가 들린 영화라는 둥,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영화를 보러 가게 됐는데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공포 영화인 걸까 한껏 기대감이 차오르기도 하고 새벽이라 사람도 없는 게 제대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겠다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스낵바도 다 마감을 한 탓에 집에서 팝콘이랑 콜라 하나를 챙겨와 티켓팅을 하고 상영관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람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영관에 저 혼자라니 그렇게 겁없는 저도 살짝 흠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영화관을 전세 낸 듯한 느낌에 뭔가 짜릿한 느낌도 들었어요. 오늘이야말로 그날이구나 느낌이 와서 경건한 자세로 화면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영화가 시작하려는데 급하게 한 사람이 후다닥 상영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 혼자인 줄 알고 살짝 설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니까 왠지 실망감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들어오다가 문득 저를 쳐다보고는 깨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목소리를 보아하니 여자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가지고 놀랐나 보더라고요. 괜히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덩달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며 놀랐는데 그래도 금방 사그라들었죠. 자리가 워낙 많아서 아무 데나 앉아도 되겠지만 그녀도 화면이 제일 잘 보이는 곳으로 앉으려고 제 근처로 오더라고요. 두세 자리 옆에 끼워 앉은 그녀는 부스럭거리더니 먹을거리를 꺼내더라고요. 역시 영화에는 간식이 빠질 수 없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영화가 시작됐어요. 초반에는 살짝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생생한 CG와 음향 등이 꽤 무서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엄청 무서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제일 공포감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옆에 여성분이 자꾸 툭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다고 혼잣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도대체 공포 영화를 왜 보러 온 건지 답답하기도 하면서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점점 더 영화는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서 집중을 하려는데 더 무서워지는 영화에 여성분이 갑자기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뭐 하는 거지 싶어서 멀뚱멀뚱 그녀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녀가 저에게 몸을 숙이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 무서워서 옆으로 왔다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그 와중에도 얼마나 영화를 집중해서 보는지 약 소리는 물론이고 가끔은 저에게 딱 붙어서 눈을 가리기도 했죠. 참, 이 사람 가지가지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온갖 신경이 그녀에게 간 채로 영화는 끝이 났어요. 혼자 영화 보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얼른 자리를 나가려는데 그녀가 문득 제 옷깃을 잡더라고요. 민폐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제까지 어두워서 몰랐지만 상영관 불이 켜지고 보게 된 그녀는 엄청 귀여운 외모였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짜증이 났었는데 예쁜 여성분이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녀는 혹시 괜찮으시면 카페 음료라도 사겠다고 말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짜증냈던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녀와 카페를 갈 수 있다는 것에 속으로 환호성을 외쳤답니다. 다만 겉으로는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고 제 말에 그녀는 활짝 웃더니 얼른 가자고 이끌었죠. 일어나 쫑쫑 걷는 그녀는 저랑 키 차이가 20cm는 나 보였는데 조그마한 게 사랑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여자가 왜 혼자 그것도 새벽에 공포 영화를 보러 왔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우리는 워낙 번화가에 위치한 영화관이라 새벽인데도 24시간 운영 중인 카페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사실 제가 음료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녀는 당당하게 카운터로 가서 지갑까지 꺼내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그녀가 사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실 메뉴를 정하고 자리에 앉았죠. 그녀는 저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사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어떻게든 그 일을 잊고자 영화관에 왔다 하더라고요. 원래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못 보는 건 아닌데 영화관에 사람도 없고 너무 새벽이라 특히 더 무서웠다 했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돈이 아깝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려 했는데 제가 있어서 그나마 안심하고 영화를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의 말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본론으로 돌아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인지 궁금한 느낌에 결국 못 참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별건 아닌데 전 남자친구한테 자꾸 연락이 오고 그 사람이 스토킹을 해서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그렁그렁 눈물이 나는데 문득 안쓰러운 느낌이었죠. 저는 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아쉽겠다 싶은 느낌에 살짝 그녀를 떠봤어요. 제가 남자친구인 척하고 그 사람 나타나면 계속 뭐라 해주겠다고 하면 점점 나가떨어지지 않겠냐 했죠. 그녀는 제 의외의 말에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쳤고 그 뒤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났어요. 어차피 직장인이 아니라 시간도 남아돌고 그녀 또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몇 번 나타나곤 했는데 덩치도 크고 약간은 험악하게 생긴 제 모습을 보더니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그녀는 정말 고맙다며
저에게 폭 안기기도 했고 진짜 강아지처럼 사랑스러운 그녀의 모습에 저는 푹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연인이지만 아직은 그만큼 가까워지지 못하던 우리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결국 선을 넘었어요. 그녀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된 저는 지그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입을 맞췄고 키 차이가 너무 나서 힘겨워하는 그녀를 안아올려 더 적극적으로 키스를 했죠. 열기가 오를 대로 오른 우리는 점점 더 격하게 서로를 원했고 그렇게 그녀와 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연인이 된 우리는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옛 추억을 되새기며 영화관 데이트를 하기도 해요.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그녀를 만난 게 너무나 큰 행운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재작년 이맘때쯤 한창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고 친하던 친구들과 사이도 틀어지면서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귀랑코가 빨개질 정도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술 마시고 정처 없이 걸어 다녔던 것 같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랑 바람까지 나면서 곧이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정말 허탈했던 시기였어요. 결혼이 저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긴 했지만 언젠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랑 할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라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컸던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려니까 전부 다 꼬여서 엉킨 목걸이처럼 풀릴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10년 지기 친구가 몇 달 동안 옆에서 멘털 케어 많이 해줬는데요. 한날은 매일 술 먹고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나가서 신나게 놀자 그러면서 저를 끌고 시내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는 남자고 친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터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술 먹고 집에 있고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연락하고 계속 집으로 찾아오던 친구가 그 친구였는데요. 그날 저를 데리고 갔던 곳이 세상에 헌팅포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화를 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데 가서 놀 기분이겠냐고요. 친구는 제가 욕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무작정 끌고 들어가서는 바트를 주문해 버리더라고요. 그때가 금요일 밤 10시쯤이라 사람도 엄청 많고 말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계속 술 한 잔 달라 여기 앉아도 되냐 이런 시답잖은 소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왔지만 제가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니까 잠시 있다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머리도 올려서 잠깐 바람 쐬려고 밖을 나갔는데요. 길에서 어떤 남자가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는 장미 한 송이를 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시간도 늦었는데다 엄청 추웠는데 그분이 남아있는 꽃을 다 사서 할머니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계속 쳐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냐는 친구의 전화에 다시 들어갔는데 술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계속 와서 같이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짜증나고 말소리도 잘 안 들려서 친구한테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요. 가방이랑 겉옷 챙겨서 일어나려는 찰나 어떤 남자 한 분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도 그 남자분도 서로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만 앉아있다 가자고 하는데 제 표정이 엄청 굳었을 거예요. 딱 30분만 더 있다가 가자고 약속을 받고 앉았는데 그 남자분이 자기 일행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제 옆에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밖에서 장미 사고 계시던 남자분인 거예요. 여기 가게에서 술 드시던 분인 줄도 몰랐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하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 다른 남자들처럼 뭘 막 물어보지도 않고 술 마시자고 따라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안주를 하나 더 시켰던 것 같은데 제 앞에 덜어주면서 수저를 새 걸로 세팅해 주더라고요.
뭔가 좀 신기하다는 느낌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제가 "한잔 하실래요?" 그랬거든요. 소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위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밀착돼서인지 술을 마셔서인지 아님 비트가 강한 음악 소리 때문이었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움직이다가 제 손이 그 사람 손이랑 살짝 스쳤는데 제가 손발이 엄청 차가운 편이거든요. "잠시만요."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편의점에서 핫팩을 사온 거예요. 손이 많이 차가운 것 같다고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면서요. 뭔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또 이렇게 챙김받는다는 느낌도 되게 오랜만에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다른 데로 자리 옮겨서 한 잔 더 하자는 다른 남자분 말에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자기는 저랑 따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집이 아니라 근처 카페로 갔었어요. 헌팅포차에서 스치듯이 카페인이 잘 안 받아서 커피를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그걸 생각했던 건지 따뜻한 밀크티를 주문했더라고요. 그날 그 카페에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쩌다 여기 오게 되었었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요.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뭐 하는지 계속 연락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서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몇 달 만에 새 옷도 샀는데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하는데 뭔가 어디 갇혀있던 제가 꺼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나고서 저랑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뭔가 확신이 딱 안 섰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너무 즐거웠는데 이전 연애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선뜻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매번 처음에는 다 잘해줬고 항상 좋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언젠간 또 끝이 날 거고 그럼 나는 또 힘들 텐데 그런 굴레로 흘러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몽글몽글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자기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한테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간 나면 같이 저녁 먹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한 4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을 병원 관계자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는 전화를 받으시고 왜 병원이냐는 물음에 교통사고로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크게 다쳤을까봐 엉엉 울면서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사람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기억 못하면 눈을 못 뜨면 어쩌지 하는 드라마까지 썼다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골절이 있긴 한데 심각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베드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진짜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멋진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헌팅포차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은 결혼 날짜도 잡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라 빨리 같이 살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몇 년 동안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주위의 친구들은 벌써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아직까지 연애도 못하고 있는 제가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개도 시켜준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조언도 해줬지만 그래도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연애는커녕 결혼도 못하고 계속해서 솔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크리스마스에도 일만 하던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보내라며 사장님이 보너스도 넉넉히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날이 너무 오랜만이라 뭘 해야 할까 고민도 됐는데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쉴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집에서 쉬기에는 오히려 휴식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나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거리가 있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옥 느낌이 나는 카페를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마침 전화를 해보니 크리스마스 당일이지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도 없다 했고요. 크리스마스라 여기저기 깨볶는 커플들로 가득할 텐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오래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사람 없는 곳이 좋았죠. 저는 금세 준비를 하고 카페로 출발했어요. 한창 눈이 내린 다음 날이라 바닥이 많이 미끄러웠는데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다 보니 내리막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가 아니고 다시 돌아 올라가야 했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차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차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다가 후륜 구동이라 도저히 얼어버린 빙판길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하며 바퀴에 천을 띄우고 올라가려 애썼는데 뒷바퀴가 헛 돌면서 차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차가 올라가지 않아 주위에 살던 할아버지도 나와서 도와주셨는데 진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여기로 왔나 후회도 되면서 크리스마스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 초라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레커를 불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무심한 듯 여기로 올라가야 하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약간 장발인 듯한 머리와 외국인처럼 뚜렷한 그의 이목구비를 보며 잘생겼다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길이 많이 얼어 올라가기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와주겠다며 일단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차는 에코 모드로 놓고 뒤에 짐을 많이 실어 뒷바퀴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차를 탈 줄만 알지 지식은 별로 없던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눈을 치우는 팔뚝의 근육과 무심한 듯한 표정, 넓은 어깨 등이 너무 멋져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남자를 봐도 뭔가 성에 안 차는 기분이었는데 그 남자를 보니 첫눈에 반한 것처럼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일단은 차를 빼는 것이 우선이라 집중해야겠다 싶었죠. 눈도 치우고 그 남자가 어디선가 흙도 가져와서 빙판길에 뿌려주니 차가 그렇게도 안 올라가던 오르막길을 오르더라고요.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진 흙, 봉지와 천 쪼가리들을 치우고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봤는데 그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정리하는 그 잠깐 어디를 가셨을까 궁금했는데 이미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무심한 표정과 말투와는 다르게 도와주던 따뜻한 마음씨와 제 스타일인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죠. 쿨하게 떠나버린 그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한데 그래도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죠. 차를 빼는 것에 성공하고 너무 지친 나머지 얼른 카페를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카페를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답니다.
그 남자가 글쎄 카페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보자마자 눈이 크게 떠지면서 놀랐고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살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기분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를 보며 울컥 눈물이 터져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는데 없어져서 서운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무표정이었던 그가 살짝 웃으면서 갑자기 오시냐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는 손님 없는 카페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그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일에 치여 살다가 퇴사 후 이렇게 카페를 차렸다고 했어요. 여유 있는 삶에 너무나 만족한다고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 벌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 남자의 마인드도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일에 치여 사는 저는 사실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아니면 이 남자를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할 생각 없냐고 여쭈었죠. 그 남자는 갑자기 한껏 웃으며 당신이라면 아르바이트생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며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에 출근하게 됐어요. 바쁠 때는 정말 바빠 서로 말 한마디 할 여유도 없었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서로 오랜 대화도 나누면서 어느새 가까워져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하곤 했어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은근히 장난기가 많은 그는 갑자기 제 머리를 쓰다듬고 가거나 뒤에서 꽉 껴안고는 했어요. 물론 저는 그의 그런 스킨십을 웃으며 즐기고 저도 똑같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은 없는 채로 연인인 듯 연인이 아닌 듯 애매한 사이로 한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눈 내리던 밤에 카페 마감 준비를 마치고 둘이 샴페인 한 잔을 하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어떤 것 같냐며 슬쩍 웃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했어요. 그는 저를 처음 본 날 차가 꼼짝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다며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래도 쿨하게 떠나는 모습이 더 멋져 보일 것 같아 일부러 급히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 여우 같은 남자의 말에 슬며시 웃으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며 그저 나를 안아만 달라며 그에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카페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뒤로 평소에는 자그마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카페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우리 카페를 통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마치 저희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말이죠.